안녕하세요, 파디입니다. 2022년 한 해에도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 모두 다 차근차근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2022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할 것인지 한 번쯤 다짐을 해보고 이것을 따라서 실천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목표를 세웠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세워놓으면 이것을 따라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광범위하게 잡았는데요. 여러분도 2022년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S&P 500 지수 맵이 되겠는데요. 언뜻 보시면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그다지 많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주, 여기서 보시면 차지하는 면적이 클수록 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애플, 구글, 아마존,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대박이 났었죠. 이러한 대형주들이 미국 시장을 잘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출발을 좋게 하였습니다. 테크놀로지, 반도체, 기술주 쪽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주 쪽에서도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은행 관련된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컨슈머 쪽에서 아마존이 2.21%, 그리고 테슬라가 13.53%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를 보면요. 다우가 0.68% 증가, S&P 500이 0.64% 증가, 그리고 테슬라가 많이 이끌어서 나스닥이 1.2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우선 시작이 굉장히 좋은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장이 계속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CNBC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뉴스가 되겠는데요. 우선 장이 열리기 전에 테슬라가 2021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전망 역시 좋게 나왔습니다. 오스틴과 브랜든버그에 있는 메가 팩토리를 가동시키겠다. 그러면서 생산량은 늘리고 판매량 역시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9년 내로 2천만 대를 팔겠다는 이러한 야심찬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오늘 14%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꾸준히 테슬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아치운다, 그리고 여러 기술주의 조정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주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설 연휴에 운항 중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요. 뉴스를 보시면 크리스마스랑 뉴이얼스 데이, 설날에 13,000여 개의 운항이 중단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 주가 역시 올라가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안 좋은 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항공, 여가에 관해서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잠시나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뉴스를 전달해 드렸고요. 2022년도 저의 투두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거나 거창한 리스트는 아니고요. 우선 간단하게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략적으로 잡은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401k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스 401k의 비중을 늘리고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01k는 계속 트래디셔널로 하였고요. 이러한 트래디셔널에 있는 돈을 트래디셔널 IRA로 롤오버를 했기 때문에 제 계정에는 로스 대비하여서 트래디셔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RMD를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로스 대비해서 트래디셔널 비중이 조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라도 로스 401k 비중 역시 조금 늘려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세요. 다행히 저희 회사는 트래디셔널 401k와 로스 401k를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반반씩 넣어서 이렇게 투자를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텍서블 계정은 피델리티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자동 투자를 통하여서 오토매틱 인베스팅을 통하여서 다달이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돈이 남을 때마다 추가 불입을 하여서 택서블 계정도 조금씩 계속 키워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다달이 넣는 펀드로는 피델리티 제로 인터내셔널 펀드가 있고요. 피델리티 ESG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투자하는 것으로는 피델리티 제로 토탈 스탁 펀드와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 이렇게 피델리티 택서블 계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남는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레버리지 등을 쓰지 않고요. 투자를 했는데 원금에 당장 손해가 나는 듯이 보여도 기다리면서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저는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401k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은퇴 자금의 최고 불입 한도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2022년부터 401k 개인 최대 불입 금액이 증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19500으로 알고 계셨을 건데요. 이번에 $1000가 더 증가하여서 개인이 1년에 25,500달러까지 최고 불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IRA 같은 경우는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이전에 연말 정산을 한 후에 트레디셔널로 갈지 로스로 갈지 금액을 얼마 넣을지 이렇게 IRA를 결정하시는데요. 보통 401k는 페이첵을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떼서 저축을 하게 됩니다. 항상 19,500달러 정도로 최고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1000를 더 추가 불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센트랑 금액을 잘 조정하셔서 올해에는 25,500달러까지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종목에 관해서는 저는 항상 그랬듯이 인덱스 펀드와 디스럽터 펀드 위주로 해서 성장주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할 건데요. 최근에 발표된 피델리티 리서치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도 아웃룩, 즉 2022년도 전망에 관한 리서치 자료인데요.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도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2022년도는 미드 사이클로 본다고 그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려간 경기가 지금 회복세로 잡고 있고요. 2020년도 연말과 2021년도 전체를 지금 얼리 사이클로 본다면요. 2022년도는 어느 정도 수익률과 성장세가 감소를 하는 미드 사이클로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하던 대로 미국 전체 시장을 보는 인덱스 펀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 섹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디스럽션 컴퍼니에 투자를 하는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나투도 되겠습니다. 제가 안 할 것인데요. 저는 뉴스 미디어 정보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였습니다.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어떤 주식이 좋더라? 이러한 주식이 몇 배나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언뜻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저는 간접 투자 방식인 전체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뮤추얼 펀드로 계속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작년 재정년에 비해서 수익률이 적어도 실망하지 않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 수익과 비교 안 하기 역시 적어 놓았습니다. 누구는 어떤 주식을 사서 몇 배가 되었다더라, 누구는 몇 배의 레버리지를 써서 단기간 내에 수익을 많이 얻었더라, 이런 소식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유혹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저는 저만의 고지식한 투자 스타일을 지키면서 계속 투자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2022년도에 수익률이 적어도 실망하지 않게는요,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S&P 500 지수의 지난 20년간 연간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매크로 트렌드에서 가져온 자료가 되겠고요. 최근을 보시면은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2019년은 28%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고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큰 조정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수익률이 좋게 나와서 16% 가까이 나왔고요. 2021년에는 거의 27%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수익률이 계속 좋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2022년도가 이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지, 더 적은 수익률이 나올지,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될지 그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2021년도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 피델리티에서 발표를 한 2022년도 전망 자료가 되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색깔도 칠해져 있고 그래프도 있고 숫자도 있고 막 그런데요. 빨간색이 보시면 이제 조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쯤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얼리, 미드, 레이트 식으로 초중반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계산에 따르면 2020년도 후반과 2021년도가 현재 상반기에 해당되는 것이었고요. 2020년도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러한 미드 사이클 쪽으로 그러한 트렌드가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미드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이지만요, 초반기보다는 수익률 자체는 아무래도 낮게 나올 것을 전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2020년도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부터 경기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때부터 투자를 해야겠다, 돈을 모아야겠다, IRA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시작하셨고요. 이러한 투자 열기가 2021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서 그동안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연속으로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수익률을 맛보다가 갑자기 수익률이 저하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조정기간에 왔을 때 멘탈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고요. 이럴 때도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거나 위험률 높은 쪽으로 손을 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너무 급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시거나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미국 인덱스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파이를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를 대하는 저의 투두 리스트와 not 투두 리스트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도에도 잊지 않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께서 목표로 하는 일들이 차근차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